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무원 전문 유튜브 채널 군파바를 담당하고 있는 군설턴트 박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박쌤이라고 하고요. 저는 육군 장교 출신이고 이제 현재 군면성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군무원 면접 준비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와 블로그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로써 이제 육군까지 전부 다 이제 군무원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다들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올 한 해 또 시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나머지 과정들도 잘 준비하셔서 꼭 군무원으로서의 길을 잘 밟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으실 테니 준비를 또 분석을 잘 하셔서 준비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21년 군무원 채용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주요 이슈와 2020년과의 어떤 변화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채용 규모가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최초의 3,459명으로 시작했던 군무원 채용이 2021년에 들어서 6,490명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폭증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군 조직의 인력 체계적인 변화에 그런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현재 군 내부적으로도 군 현장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부대에서 군무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양한 직렬의 채용 규모가 늘어가는 부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채용 규모가 폭증했다라는 것이 2021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행정직 채용의 증가인데요. 군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변화점 중에 하나가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직렬인 행정직렬 군무원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면접 질문들을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군무원의 경우는 이제 후방에서 전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정직의 채용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국방부의 경우에는 59명에서 150명으로, 육군의 경우에는 401명에서 481명으로, 그리고 공군의 경우에는 44명까지, 그리고 해군의 경우는 4명에서 47명까지, 그리고 해병대는 2명에서 6명까지, 이렇게 각각 2배수가 훨씬 넘어가는 인원들로 행정직 군무원의 채용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직의 채용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무원으로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원래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죠. 바로 차량직의 선발이 폭증했다라는 겁니다. 행정직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차량직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폭증했는데요. 241명에서 971명까지. 최대 거의 4배 정도 수준까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배경을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면 기존의 차량직 군무원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중장비의 어떤 정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수송관이라든지 차량 정비관이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대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재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어떤 운전병의 역할까지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직의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따 경쟁률 추이도 살펴보겠지만 차량직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률 또한 아주 조금 소폭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이 운전까지 군무원이 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필기 합격의 비중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존에 2020년의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의 비중이 1.3배수까지 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1.3배수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면접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점수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 필기 합격의 배수 선발이 1.5배수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년과 비교하셨을 때 실제로 면접의 수준이나 난이도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되게 또 큰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직렬이죠. 이 사이버 직렬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버 직렬이 신설이 되면서 국방부와 육군과 해군에서 9급의 사이버 직렬을 전반적으로 채용을 했었죠. 특히나 육군에서는 83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을 하면서 기존의 전산직이나 혹은 보안, 정보보안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이버 직렬로 많이 지원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직렬의 경우에는 올해 신설이 된 직렬인데 이러한 현대전의 양상이 기존의 인해전술의 측면에서 어떤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버 직렬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들이 군의 어떤 정보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전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 사이버 직렬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반면에 이 사이버 직렬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 후기들을 들어봤을 때 전공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공 지식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군별 중복 및 복수 응시 원서 접수가 불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2020년의 경우에는 경쟁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경쟁률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그 원인이 이제 중복 접수가 가능하면서 경쟁률의 허수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아마 올해 나온 경쟁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경쟁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별 중복이나 복수 응시에 원서 접수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군 한 가지만 골라서 필기시험에 접수를 하고 응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면접을 보신 분들 후기를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종합을 했었는데요. 면접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면접의 난이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군무원의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필기 합격의 배수도 1.5배수까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경쟁률도 좀 점점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면접의 난이도가 또 높아지고 있고 올해 또 큰 폭으로 면접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주요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부대 개방 행사 중에 뭐 부모님과 지휘관이 건물에 유실되었을 때 어떻게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황제 시형 질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압박하는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옴으로써 어떤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멘탈을 좀 한번 흔들고 가겠다라는 면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국방부 면접이 이전과도 다르게 또 이전과도 비슷하게 또 국방부 면접의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특징인데요. 기존의 어떤 육군과 해군과 공군, 해병
이 3군과는 다르게 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 3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통솔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 면접의 수준에 있어서 인성 질문이나 전공 질문적인 측면 전반적으로 면접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후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년에 이제 국방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방부의 경우에는 면접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올 한 해,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뭐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들과 면접 컨설팅을 또 1대1로 또 1대4로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분석을 했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또 3가지로 가볍게 좀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필기 점수가 높다고 면접까지 잘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면접을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필기 점수가 높은데 불안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필기에 거의 컷인 상태에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특히 올해 사례를 분석을 했을 때 필기 컷인데 면접을 합격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100%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면접까지 잘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면접에서 인성적인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전공적인 부분들을 내가 말로써 잘 표현하는 것과 필기 점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역량의 강점, 입사 후 포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을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면접의 현장에 가지만 실제로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면접관들이 자신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자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 있어서도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질문들, 전공이 무엇이고 그 전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 전공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제로 직무 수행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의 답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면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야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그 1년 동안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 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군 조직과 직무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군무원 면접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현재 가장 면접의 최신 트렌드는 역량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군 조직에서 현재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군 조직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내가 면접에서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차별화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 조직과 직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또 한번 제가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1년에 필기 합격학과 경쟁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직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행정과 전산, 차량,
군수 이런 직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2020년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복 접수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있어서 뭐 직렬적인 부분으로 2021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에 행정직의 어떤 채용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8명을 뽑던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87대 1이라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산의 경우에는 43대 1, 차량의 경우는 17대 1이죠. 실제로 차량직의 어떤 선발 인원이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방부 9급 직렬이죠. 이제 9급의 경우에는 행정 같은 경우에 접수 인원이 9,8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65.65대 1 이런 부분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면접 배수가 1.41대 1로 나왔습니다. 군수의 경우는 뭐 2명을 선발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면접 배수가 2배수로 합격이 됐었죠. 아무래도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4명 정도까지는 면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수 인원들이 많았죠. 그래서 13대 1이라는 비중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량직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13대 1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직전 연도에는 77대 1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국방부의 경우 많이 늘었던 건 아니지만 14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육군 직렬이죠. 행정직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쟁률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원래 육군의 행정직렬에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쟁률이 7.6대 1이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컷이 66점으로 자리가 잡았었죠. 그래서 이런 필기컷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시면서도 필기컷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의 경우는 7.2대 1이라는 부분, 합격선이 66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직의 경우 이제 실제로 인원들이 되게 7급에서 33명을 선발을 했죠. 그리고 2.67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급인데요. 9급에서 이제 경쟁률이 확 올라오죠, 실제로. 행정직렬이 28대 1이셨고요. 81.33으로 필기 점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점수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합격컷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직렬의 경우에는 971명을 선발을 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3대 1로 떨어졌고 그래서 원래 조금 차량직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격선은 이 필기컷은 41점으로 좀 낮았지만 이 면접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군 해병 7급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급의 경우에는 행정직의 경우에는 이제 30대 1, 40대 1. 그러니까 해군 해병이 실제로 생각보다 경쟁률이 되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해병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해군 해병으로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합격성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15대 1, 32대 1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과 차량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 이제 필기 컷과 경쟁률 추이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공군인데요. 공군의 경우에는 조금 그 근무지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지원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경우에는 7급으로 들어가도 17대 1, 11대 1 이런 특성을 보였고요. 9급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어느 정도 추릴 수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곳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의 경우에도 43대
이라는 경쟁률이 보였고요. 필기 합격서는 이런 식으로 82.6점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차량직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줄어들었죠. 4.85대 1 그리고 이제 66.33점이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2021년까지의 어떤 군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2년에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려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드리고, 만약에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든지 어떤 교육 게시판이라든지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선발 인원의 증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군무원이 2021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했다 보니까 2022년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를 놓고 봤을 때는 증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에는 6,490명을 선발했고 2022년에는 5,50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부사관과 군무원을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000명에서 4,000명 후반대 정도가 실제로 선발하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국방개혁 2.0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권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대규모 채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군무원이 필요성이 점점점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의 채용 수준은 뭐 요 정도 수준 혹은 뭐 3,000명, 4,000명 이 정도대로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이런 마지막 대규모 채용이 될 가능성이 2022년에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공개의 비중 확대에 따른 필기 합격 컷이 상승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국방부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직렬별로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공개하는 비중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필기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필기 합격 컷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준비하실 때 이런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렬에 어떤 필기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셔서 충분히 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전형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금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무원의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 군무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그리고 군무원이 공무원과 또 다르게 공직 분야에서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면접에 또한 반영이 되어서 면접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직렬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뭐 실제로 군무원의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든 남성분들이든 직렬을 선택할 때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직렬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직렬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완전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내가 이걸 합격을 해도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실제로 군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렬을 선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혹은 실무 경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업무, 근무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을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직렬에 좀 어울릴까,
어떤 직렬을 내가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내가 필기시험 공부부터 해서 원서 접수까지 잘 추진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1년 이제 군무원 전반적인 채용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2022년에 앞으로 채용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군무원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직무를 선택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